자, 봐봐. 이제 3차 방정식을 할 거예요. 3차 방정식은요, 우리가 1차 방정식도 배웠고 2차 방정식도 배웠고, 이제는 2차보다 큰 차수 3차 이상의 식을 고차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고차 방정식을 배울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함수 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 곱하기 B의 형태로 나타내면, 이게 는 0꼴이다라고 나타내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다라는 건 적어도 둘 중 하나가 뭐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라는 원리를 이용해 A는 0 or B는 0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었거든, 2차 방정식은. 근데 이 고차 방정식도 뭐 말이 좀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그냥 이 좌변의 식을 는 0을 만든 상태에서 다 좌변의 식을 인수분해하면 된다. 곱의 형태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도 그냥 인수분해를 한다라고만 먼저 생각을 한다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 정리가 가능한 거지. 1차식 인수 찾는 거, 조립제법은. 맞나? 여기 끝에가 뭐가 되게끔? 0이 되게끔 하는 게 인수 찾기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과 인수를 가진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니까. 나머지가 뭐가 되게끔 하는 거? 0이 되게끔 하는 거. 그 과정을 우리는 인수 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조립제법 했을 때 기억나나? 얘가 제일 먼저 이 숫자가 뭐가 들어갈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짓은 4개 다 더했을 때. 그렇지. 모든 걸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1이 된다라는 거. 그럼 얘는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1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3차식을 1차식 인수 하나를 딱 가진다라고 표현했을 때 남는 식이 몇 차식이 돼? 2차식. 2차식. 이 정도쯤은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만약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근해공식 쓰면 되지. 이해 갔어요? 원리는 똑같다고.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로 풀 때랑 똑같다고, 원리는. 그래서 요 놈이 0이거나 요 놈이 0이거나. 근데 다만 2차 방정식이 딱 튀어나왔으면 그래도 한번 인수분해 도전해보는 거야. 이해 갔나? 그래서 1, 3, 2, 2 하면 여기 6, 여긴 2. 그럼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 그럼 두 개 부호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지.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x-1, x-2, 3x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원리 똑같다 했지. 요 놈이 뭐거나? 0이요. 요 놈이 뭐거나? 0이요. 요 놈이 뭐거나? 0. 이해 갔지? x는 1 or x는 2 or x는 마이너스 3분의 2요. 답은 무조건 or를 붙여서 구체화했어라 했어. 됐니?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도 4차식도 마찬가지,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제일 먼저 해볼 거든? 다 더하기. 다 더하면 0이 돼야 안 돼? 돼요. 그래서 1, 0, 0, 1, 1, 6, 6. 그럼 남는 게 몇 차식이야? 3차식. 3차식이지. 3차식은 어차피 또 조립제법으로 해야 돼. 그래야 풀 수 있어. 그럼 얘는 또 뭘로 해볼까? 아무거나 2로 해볼까? 1, 2, 2, 4, 3, 6 됐나? 그래서 이제 2차식만 남겠지. 그럼 이제 당당히 쓰면 돼. 그냥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럼 이 2차식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안 되지. 그럼 얘는 뭐 쓰면 돼? 근해공식 쓰면 되겠죠. 어차피 는 0 or 는 0 or 는 0이니까. 그래서 x는 1 or x는 2 or x는 반근해 공식 마이너스 1 풀마루트 1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루트 2i. 기억나지? i는 확실하게 루트 밖에 내놓으시고. 자,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3개입니다. 기본적으로 허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 4차 방정식도 근은 무조건 4개는 나와줘야 돼. 알았나? 그래서 총 4개 나왔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딱히. 그 다음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자라는 거야. 이거는 전개하라면 전개하겠지. 그럼 몇 차식이 되는데? 4차식. 4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4차 방식 방금 풀었듯이 전개해서 풀어라고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귀찮다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반복되는 모양이 있으면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치환을 쓸 수 있다. 그럼 얘를 잠깐만 요 놈과 요 놈이 반복되지. 혹은 뭐 요 놈을 t로 치환해 상관없고 요 놈 반복되지. 그럼 요 놈 t라고 치환하는 거야.
잠깐만 다른 문자로 두는 거야. 그런데 치환이라는 건 x라는 문자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다른 문자 t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자를 t로 치환했을 때 더 이상 식에서 x가 보이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대부분 그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과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방금 쌤이 말한 거 x는 무조건 보이면 안 돼. 이 말이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는 치환이라는 것은 다른 문자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 어떤 문자로 잠시 대체하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 다 하고 나면 다시 돌려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5 맞나? 그 다음 요 놈은 마이너스 12t 빼기 40은 0 맞아요? 그러면 이 t제곱 이거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는 0 그럼 2차 방정식 나온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 할 수 있겠지? 그래서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5는 0 딱 됐지? 그럼 이젠 엄청 간단해졌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4x 빼기 5는 0까지. 그럼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또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다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제일 먼저 도전해봐야 될 건 인수분해다. 알겠니?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까지. 항상 는 0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or x는 마이너스 3 or x는 마이너스 5 or x는 1 이런 식으로 근을 귀찮지만 다 써줘야 된다. or 개념 써가지고. 자, 그 다음 이건 인수분해 돼 있는 겁니까? 좌변만 보면 인수분해 돼 있는 거 맞지? 근데 항상 방정식은 뭐는 0 맞지? 그래서 얘도 전개를 할 텐데 이건 맨 앞에서부터 중3 때부터 했었던 거다. 몇 개씩 묶어서 2개씩 공통 부분이 나오도록. 공통 부분이라면 보통 x제곱과 x개수까지 같아지는 거지. 아닌 경우도 있긴 해.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이렇게 두 개 묶으면 뭐 x 5x 이렇게 묶으면 5x 똑같지? 그래서 가위 묶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고 얘도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120은 0이고. 그럼 요 놈을 t로 치환하는 게 낫겠지. t로 치환하게 되면 다른 문자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럼 t 플러스 4, t 플러스 6 전개하면 뭐야?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0 24지. 쌤이 좀 암산 좀 할게요. 마이너스 120이랑 그럼 얘는 1, 1 뭘로 해볼고? 아무거나 해봐. 괜찮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무거나 곱해도 96 되는 거 아무거나 32, 3 아무거나 해. 3, 32 했지. 좀 숫자 커졌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줄게. 자, 3, 32지. 얘한테 뭐를 주면? 아무거나 줘. 6 2 줘봐. 뭐야? 6 하고 12 아이고 18이 16이죠 임마. 됐나? 곱하기 2를 준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막 찾아져 안 찾아져? 찾아야지. 찾아지네. 여긴 부호가 뭐고? 마이너스 플러스 됐나? 네. 그리고 얘는 전개하면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6t 플러스 10 는 0이지. 그치? 는 0 빼먹지 말고. 간단하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제 돌려주는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5x 빼기 6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은 0. 얘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뭘로 되지? t 플러스 6 그렇지. t 마이너스 1 조심해야 돼. 2와 3으로 하면 안 돼. 그 다음 얘는 뭐 인수분해 안 되겠죠? t가 아니죠? x죠.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 됐나? 집중해라.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확실하지?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 or x는 1 or x는 근해 공식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5 루트 25 빼기 48 64 됐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9인가요? 됐니?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마 루트 39i 이렇게 써줘야겠네. 그래서 근 총 4개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더럽게 나오네. 자, 그 다음 이거는 모든 항의 차수가 4차, 2차,
빵차. 짝수 차수만 있지. 네. 이거 앞에서 배웠거든. 이걸 우리는 복 2차식이라 불러. 이런 형태를 우린 복 2차식이라 부른다. 4차식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6차든 8차든 다 괜찮아. 모든 항이 다 짝수 차수일 때. 그럼 복 2차식 인수분해도 앞에서 배웠거든. 복 2차식 인수분해는 두 가지 시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 첫 번째 시도는 뭐지? x제곱을 t로 치환하기. 그렇지. x제곱을 t로 치환하기. 이게 1번 시도. 근데 이게 안 된다면 두 번째는 뭐 하기? 억지로. 그렇지. 완전 제곱. 제곱. 그렇지. 억지로 완전 제곱 만들고 나면 뭐가 기대되는데 다음 과정은 어떤 거의 제곱 빼기 어떤 거의 제곱 합차가 의심이 된다는 것. 알았지?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을 t로 먼저 치환을 해보면 t제곱 빼기 3t 빼기 4는 0이지. 인수분해 돼야 하는데. t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 됐나? 그럼 얘도 인수분해 바로 됐지? 그럼 바로 돌려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상 인수분해 더 되지 않습니까? 인수분해 더 안 해도 돼요. 사실 이거 는 0 바로 때리는 게 더 쉬워요. 그럼 x제곱은 뭐거나 2거나 4거나 x제곱이 뭐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럼 x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거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i.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이제 x제곱을 t로 치환해봤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아니. 그렇다고 근해공식 쓸까? 근해공식 쓴다고 치면 t는 무식 나오겠지. 그럼 이게 엄청 복잡하단 말이야.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가 될 거야. 그러면 요게 x제곱은이 되겠지. 돼버리겠지. 그럼 x를 구할 수 있을까? 빡세요. 첫 번째 시도는 탈락이야. 그럼 두 번째 시도가 뭐였지? 억지로 완전. 억지로 완전 제곱. 요놈과 요놈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라면 x 4제곱과 플러스 1이 고정된 상태라면 완전 제곱 되려면 가운데 뭐가 와야 되겠지?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제곱 와야 되고 사실 마이너스 2x제곱 와도 되는데 우리는 플러스 2x제곱도 시도해 봅시다. 근데 얘는 플러스 x제곱이었잖아. 그럼 뒤에 똑같이 뭘 해줘야 되겠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해주면 얘 식이랑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앞에 게 완전 제곱 되지. 그리고 빼기 뒤에 거도 완전 제곱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뭐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차.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제곱은 0 하고 나서 요놈과 요놈을 합차를 이용하면 한 번은 이렇게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렇게 빼고 뭐야? 인수분해를 완성시킬 수 있다. 그럼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0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x는 뭐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찮아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갑시다. 자, 우리 있잖아. 3차 방정식이든 몇 차 방정식이든 간에 근을 한 개 알려주지. 근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근이란 건 정확하게 뭐야? 등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문자의 값이야. 보통 x의 값이야. 그러면 지금 근이라는 걸 한 개 알려줬어. 3차 방정식은 원래 근이 몇 개인데? 3개. 3개인데 그 중에 한 개만 알려줬지. 그러면 보통 뭐 하고 싶어야 된다? 대입. 대입하면 찾을 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니까 대입이다. 알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식에다 대입했을 때 그 마이너스 1의 값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그런 문자 값이니까 무조건 등식은 성립해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A는 2가 나올 거야. 그럼 A가 2가 나왔다라는 게 구해진다면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치? 네. 왜 정리하냐? 나머지 두 근을 또 찾아야 되거든. 맞나? 그럼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다시 방정식을 푼다 생각하고 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위해서 조립제법을 한다면 뭘로 어떤 숫자로 하면 되겠지? 봐봐. 이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3차 방정식 근을 한 게 알잖아. 네. 맞지? 그럼 여기 숫자에는 뭐가 와야겠어?
마이너스 1이 와야지. 근 한 개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해 갔어? 네. 상황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3. 3, 6, 마 6. 되는 거 맞지? 그럼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3x 플러스 6은 0이지. 그럼 근 한 개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오지. 당연히 이제 검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요 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안 되지. 네. 그럼 는 0 해서 근의 공식 쓸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런데 있잖아. 나머지 두 근의 뭐를 찾아달래? 곱. 굳이 두 근을 각각 찾을 필요도 없다. 왜? 뭐 어떤 생각이 나는데? 어떤 개념 생각나는데? 근계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생각나지? 여기서 두 근의 곱은 6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두 근의 곱을 찾아줘라, 두 근의 합을 찾아줘라 했을 때 무조건 근계관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 이것도 좀 이제 자주 나온 형태는 아니겠지만 두 실근의 곱, 두 실근의 합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머지 남아있는 이 두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확인도 안 나는 상태에서 바로 근계관 써버리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것도 생각해놔라, 알겠지? 그 다음 이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4차 방정식에 두 근을 또 줬지. 찾을 게 있나 없나? 있어요. A, B 딱 두 개 있지. 그럼 힌트 몇 개 있누? 2개. 두 개 있으니까 딱딱 대입하면 연립방정식, 가감법, 뭐 대입법 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A, B 찾을 수 있지. 근데 있잖아요, 이런 방법도 된다는 거.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립제법으로 바로 하는 거야. 그냥 바로 해. 식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조립제법으로 바로 해. 그랬을 때 근이라며. 네. 근이라는 것은 인수를 가진다는 거지. 네. 어떤 인수를 가진다는 거야? 근이 1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인수를 가져야 돼?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인수분해 됐을 거야? x 마이너스 1. 얘는 x 플러스. 그렇게 말해야 돼. 인수를 가진다라고 하면. 그럼 요는 1을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고, 그치? 뭐가 나와야 돼?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됐나? 네. 또 뭘로 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0. 0이 나와야 돼. 알았니? 네. 그러면 1 했을 때 1, 1, 마 1, 마 1, 0, 0, A, A.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지. 그게 뭐다? 0. 해주고 또 똑같이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1, 마 1, 마 2, 2, 마 2. 그럼 A 빼기 2지. 그것도 뭐가 나와줘야 돼? 0. 0이 나와줘야 돼. 이것도 뭐 나름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A가 2이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럼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우린 아까 위에서 그냥 대입해서 A를 먼저 찾고 했을 땐 또 인수분해 했어야겠지. 네. 근데 이거는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야. 1과 마이너스 1의 근을 딱 빼고 나서 나머지 둘 또 뭐 하라잖아. 그치? 네. 그래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는 0. 이런 이 식이, 이 남아있는 2차 방정식이 1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두 근을 찾을 수 있는 방정식이다.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장점이지. 네. 알았나? 그럼 이것도 두 실근의 곱이란 말은 없지. 네. 그럼 이게 실근이든 허근이든 두 근의 합, 근계가 쓰면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두 근의 합은? 2. 이해 갔어? 네. 확실하지? 네. 자, 그 다음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됩니다. 장난스럽게 풀면 안 됩니다. 잘 봐. 중근이다. 중근. 중근이라는 것은 중복된 두 개의 근이거든. 만약에 세 개가 중근이다. 세 개가 중복된다고 하면 3중근. 네 개가 중복된다고 하면 4중근. 뭐 이렇게 하겠지. 두 개가 중근되면 뭐 2중근, 그냥 중근. 알았니? 근데 우린 3차 방정식 근이 몇 개지? 3개. 세 개지. 그 세 개 중에서 몇 개가? 2개. 두 개가 중복된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 복습 한번 하자.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진단 말과 똑같은 말이 뭐 있지? 한 별씩 D는 0이. 그렇지.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 어떤 걸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것.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인수분해된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 그렇지. 완전 제곱식. 알겠니?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린 2차는 좀 쉬운데 판별식도 있고 쉬운데 3차식은 좀 귀찮다. 맞지? 3차식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치? 지금은 이게 조립제법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맞지? 왜냐면 가려진 게 있으니까. 시도조차 안 하는 건 안 된다. 항상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도 문자는 몇 종류밖에 없어? 종류 하나밖에 없지. 모르는 거.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우리는 은근히 할 게 많이 없어. 문제 낼 게 많이 없어.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문제가 다양해질 수 있어. 그 말인즉슨 이렇게 P로 문자 개수를 한 개 가려놨다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넌 도전해봐야 될 건 조립제법이다. 는 0이 되게끔 하는 거. 잘 봐. 1, 0, 2p 빼기 1, 2p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봐. 끝이 0이 되길 바라야 되잖아. 조립제법으로. 네. 그럼 어떤 수를 해봐야지 p가 사라질까? 문자가 사라지게끔. 어떤 숫자를 해볼까? 그냥 이 식에다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문자가 사라지게끔 한다면 x에 뭘 넣어봐야지 문자가 사라지겠어? p가 사라지겠어? 0.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2p 그럴 것 같지? 아 그게 시도해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하면 1, 마 1, 2p, 마이너스 2p 0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인수 한 개 찾았지. 네. 인수 한 개 찾았다는 것은 근을 이미 한 개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어. 그럼 나머지 이거는 절대로 못 찾아 지금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린 이 3차 방정식에서 뭐를 가지기만 하면 된대? 중근. 그럼 x는 마이너스 1 한 개 나온 상태에서 이 2차 방정식이 남아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 자체에서 뭘 가지면 되는 거야? 중근. 그렇지. 이 2차 방정식에서 뭐를 가져버리면? 중근을 가져버리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3차 방정식에서 중근 나오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야? 완전 제곱식. 또 아 판매식 D가요. 판별식 D 제일 쉽지? 판별식 D는 1 빼기 8P가 뭐다? 0. 아 P는 8분의 1이다. 맞지? 한 개 찾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다. 발상을 조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봐봐. 여기 자체에서 이 중근을 가지는 거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발상을 좀 깨서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과 5를 근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땐 근은 이렇게지. 네. 3차 방정식으로 시작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근은 3개인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돼? 중근 돼버리잖아. 중복 돼버리잖아. 그럼 중근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줘야 돼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 남아있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을 뭘로 가졌을 때 마이너스 1을 또 근으로 가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중근일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요 라고 하면 뭐 하기? 마이너스 1 돼. 대입 맞지? 1 플러스 1 플러스 2p는 뭐가 되는 거? p가 되는 거. 네. 그럼 p는 뭐가 되는 거? 이해가 안 가? 가요. 그러면 p가 이거일 때는 여기에서 중근, p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까지 합쳐져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는데 여기까지 합쳐서 중근이 나오는 거. 어때?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확실히 갔지? 자 봐봐. 자 그럼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는 쉬워요. 근데 이거 숫자가 좀 더러웠던 거 같은데 아닌가? 자 일단 도형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기? 그림 그리기. 무조건 그림 그리기 알겠니? 정육면체라는 것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았었지. x라고 할게. 그러면 바뀌어서 직육면체가 됐대. 가로 길이가 뭐로 바뀌었대? 원래 x였는데 4 x 됐지? 얘는 세로 길이는 x 플러스 2. 가까이구나. 높이는 2cm를 줄였대. 그럼 뭐가 돼? x 마이너스 2. 그럼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활용 문제는 내가 문제를 잡는 경우가 많지. 네. 그럼 그놈의 범위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돼 아니야? 해야 돼. 무조건 알겠니? 네. 그러면 x란 건 길이야. 근데 길이에다 4를 더했어. 네. 뭐 그렇다 치자. 근데 x에다가 2를 뺐어. 그럼 요 놈이 음수가 내뿜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는 0보다 커요. 크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 이 말 언급해줘야 돼.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도 양수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 갔죠?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합시다. 삼각형 결정 조건이 뭡니까? 그 제일 긴 변? 그렇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됐나? 이렇게 x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 기둥인 거 맞습니까?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윗변 민넓이 곱하기 높이. 민넓이는 뭐지? x 플러스 4의 제곱. 높이는
x 마이너스 2. 그래서 그게 뭐가 됐대? 128. 맞지? 그러면 인수분해 돼 있는 듯 하지만 는영이 아니니까 다시 쭉 다 풀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연습하자. 이거 기억나나? 전개하는 거. 안 나나? 안 나는 거 같은데. 나요. 나나? 네. 믿어도 되나? 네. 해본다. 시작. x 세제곱 몇 차 할 차례야 그 다음? 2차. 2차는? 4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 다음 몇 차 할 차례? 1차. 그 다음 얘는? 16. 그렇지, 두 개씩.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8. 그 다음 몇 차 할 차? 뭐야 상수지? 네. 상수는 뭐야? 마지막 더 곱하 마이너스 30. 이해가? 좋아 잘했어.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빼기 160인가요? 됐나요? 네. 합해야겠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1, 6, 0, 마 16, 마 160 맞지? 이걸 뭘로 할까? 12. 왜 10이야? 아우 스트레스 받아. 숫자 그래 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작은 것 좀 해주세요. 뭐 할까? 작은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봐야지 알지. 6이요. 6으로 할까? 네. 야 일단 친구야. 네.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요. 요 놈의 약수 분의 160의 약수 상수의 약수가 네. 와야 되거든요. 그럼 6은 약수인가요? 아니요. 네, 뭘로 해볼까요? 얘의 약수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약수 분의 이거의 약수. 부호는 아.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통 이거의 약수가 되는 거지. 보통 요는 1이니까. 뭐야? 12요. 아 진짜 씨. 8. 그럼 8로 해보자. 네. 8이었던 것 같은데. 열 찍어봐야 돼 알겠지? 10도 해보고 12도 해보고 니 해봐라 씨. 뭐야? 8 8. 8 아이고 1 8 14 안되네. 뭘로 해볼까? 더 작은 수 좀 얘기해봐. 4 4 장난스럽게 진짜 끝나고 죽었다 너는. 이거지? 돼. 되지? 네. 맞아? 왜냐면 이 숫자가 여기 숫자가 크니까 뭐 이 숫자가 뭐 8이나 뭐 10이 넘어갈 것 같지만 몇 단계만 거쳐봐. 4배 해봐 10배 해봐 기하급 숫자로 커지지 갑자기. 기하급수는 아니지만 됐나? 네. 이해 갔어? 그럼 봐 x-4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40은 0이지. 네. 근데 이걸 찾았잖아요. 왜 더 찾아요? 항상 이쁜 답만을 요구할 수는 없지. 허수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허근은 안 되겠지만 무리수일 수도 있고 더러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도전해봐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쓸 겁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5 플마 루트 25 빼기 40이지. 허근이야. 맞아 안 맞아? 허근이.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 확실하네. 그래서 x는 4이고 아까 x의 범위가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정되는 답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활용 문제는 항상 습관이 돼야 될 건 그래 문제를 보자마자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잡는 건 맞아. 근데 항상 x가 답이란 생각을 갖다 버리라고. x를 구하고 나면 얘는 뭘 묻는 거였더라? 라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